경륜왕 야상팀장 권승철입니다. 12월 24일 일요일 광명 우스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우스급 경주 전반적으로 안정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광명 우스급 10경주에서는 대박이 발생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봉철이 임진섭을 완벽하게 챙겨줄 수는 있다. 차선은 진성균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정민석이 긁어줬을 때 어미태 이진원의 동반 입상은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석이 기습 나섰었죠. 조봉철이 너무나 타이밍 기다리다가 넘어서질 못했습니다. 경주 흐름상 정민석 뒷자리 어밑에 이진원이 있었어요. 두 선수가 집중만 했었더라면, 내선만 비우지만 않았었더라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될 뻔했었는데 어밋하고 이진원이 너무나 정민석하고 돌아 나오는 과정에서 틈새가 컸습니다. 진성균이 홈에서 칩 나오다 보니까 진성균이 이변을 만들어냈어요. 600배라는 대박이 발생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봉철 상승세 흐름이 다소 좀 끊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너무나 10경주는 어밋하고 이진원 바짝 돌아 나가기만 했었더라면 진성균 견제가 충분히 가능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상당히 좀 10경주는 너무나 아쉬웠다 말씀드리면서 전일 경주 한번 돌아보면 광명우스급 6경주 김홍일이 정혜건을 챙겨줬습니다만 직선에서 정혜건이 이영민에게 잡혔습니다. 광명우스급 7경주는 박민호하고 박정희 연합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두 선수가 동시차 밀고 나가면서 배당분이 좀 반토막이 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는 다른 예상지들은 전부 다 함동주를 권하지는 않았었죠. 하지만 저는 둘 중에 한 명 김주환, 함동주도 맞게 되면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시우가 함동주를 챙겨줬는데 역시 기대에 부응했어요. 함동주 끝까지 김시우 마크 지켜내면서 동반 입상, 경륜왕만 청평팀 완승 공략해 드렸다는 점 해설 방송하고 음성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광명우스급 9경주는 이태원이 때렸습니다. 윤진규 한 바퀴 지점에서 몸싸움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쫓아가서 최비 나오지 못했습니다. 안 딴 건지 못 딴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태원이 버텨냈고 윤진규가 2차권에 머물러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10경주는 조봉철이 고전하면서 대박, 11경주는 김민수와 조재호의 동반 입상으로 무난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우스컵 경주 강자들이 제기랑 발에 나간다면 무난하게 좀 안정감 있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접전을 이뤄 나가는 편성이 상당히 많게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조봉철 11경주 진성균 다시 만났었죠. 두 선수가 동반 입상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조봉철이 진성에 달고 쏘게 된다면 완승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찬우가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파업이 4명입니다. 조봉철 전일처럼 똑같은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조봉철 덜미 잡힐 가능성 11경주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6경주부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민석이 이기고 달고 쏘면 정민석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최창원이 힘을 쓰면 최창원 활에 나갈 수 있는 임진섭이 직선 취입발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6경주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7경주는 김시우가 김다빈 활에 나간다면 완승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박정희 몸 상태가 너무 좋죠. 이영민도 후미권에서 끊어먹기 나설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8경주 김동의 선행 김민수가 활에 나간다면 유리한 견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이 끝까지 힘을 써서 버텨낼 수 있느냐를 놓고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박상훈도 정현호, 장지훈과 협공표자 나가게 된다면 김민수가 오히려 덜미 잡힐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주 박민호가 금일 활약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비파업은 김광근이 윤진규 김광근의 선행을 윤진규 어미태가 활약에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가 힘든 경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배당 가능성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10경주는 김홍일이 축인 것 같습니다. 조재호, 명경민 안에서 해답 나올 가능성 높다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앞서 언급했다시피 빠질 가능성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중원레트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인터벌 훈련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션 좋았었던 우스컵 선수들 말씀드리면 조봉철, 김홍일,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조봉철, 김홍일, 김시우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인터벌 내용 살펴보면 장지용, 이영민, 김호준, 최창훈 선수가 함께 5분 맞춰 나갔습니다. 장중이 반바퀴 지점에서 시속을 잡았고 저측에 나섰던 최창훈은 앞선에서 시속을 줄이자 넘어서지 않고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봉철, 임진섭, 이재일이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조봉철이 끝까지 시속 유지해 나가면서 선두를 지켜냈고 후미권
선수들은 막게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박지영, 김병선, 김경환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병선은 낙차로 인해서 퇴소를 했었죠. 박정희 반바퀴 지나면서 시속을 잡았었고, 뭐 김병선은 박정희 넘어서면서 접전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다빈, 송경방, 허동혁, 함동주, 윤진규, 이태훈, 명경민, 김두용, 조재호, 정혜권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김다빈이 긴 거리 선행 승부를 통해서 컨디션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전반적으로 빠른 시속 경주는 아니었습니다. 명경민과 정혜권은 거리를 두고 출발해서 차신 좁힌 훈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미태, 이진원, 송정훈, 김민수, 김주환, 이홍주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춰 나갔습니다. 엄태희가 컨디션 점검차 가볍게 인터벌 훈련을 주도했었고, 별다른 위치 변동 없이 훈련을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컨디션 좋았었던 선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봉철, 김홍일, 김수 선수의 몸 상태가 매우 좋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죠. 정민석하고 이기호, 여기에 정혜권은 비파업 라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입니다. 반면 최창훈, 임진섭, 김호준, 유근이는 파업 라인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맞대결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이 저는 힘을 써 봤습니다만 버텨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정민석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민석이 힘을 쓰고 이교가 막혀 나가고 정혜건이 쫓아 나서는 건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창훈이 초조부담을 안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최창훈이 힘을 쓰면 아무래도 임진섭이 자리 잡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류근이나 김호준이 자리 잡고 정민석 견제에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이 아무래도 주도권 잡아 나가고 내선만 먼저 잡게 된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정민석의 선행이나 최창훈의 선행이나 비등비등하죠. 정민석이 나오는 시점에서 최창훈이 힘을 쓰고 임진섭이 견제에 나서게 된다면 정민석 퍼질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가져가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대타 출전했다가 힘을 썼었던 최창훈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고전하긴 했습니다만, 금일은 지그시 시속감 발휘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민석만 견제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충분히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4번 힘을 쓰면 전 임진섭이 직선에서 취입 승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점 때문에 전 이번 편성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을 1번하고 4번의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을 한번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 쪽에 1번, 4번 주력 승부를 적극 공략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 쪽 1번, 4번 주력으로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류근이하고 김호준이 후밀권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임진섭의 뒷자리는 김호준이 밀착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연이틀 컨디션 괜찮았었고 또 경상권 연합까지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1번의 뒷자리는 5번 김호준이 막혀 나가는 작전으로 좀 공격적인 승부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4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1번하고 5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은 이번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정민석이 저치기 타이밍만 제대로 잡게 된다면 이기호가 정민석의 뒤를 막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민석도 힘을 쓰게 된다면 종속이 좀 꺼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정민석의 뒷자리를 이기호가 막해 나가게 된다면 이기호도 직선 취입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결코 쉽게 경주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로 가져가보고 싶다는 점에서 정민석이 힘을 쓰면 이기호가 몰고 가서 직선 취입 승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이기호의 뒷자리를 정혜권이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김홍일이 혼자 달아나다 보니까 김시우가 정혜권이 마크를 했을 때 쫓아가지
못했어요. 완급 조절해서 힘을 썼어야 되는데 혼자 달아나다 보니까 정혜권이 거의 뭐 선행 나서지 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인 컨디션은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를 한번 이번 편성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 배당도 좋게 형성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생각해서 접근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좀 공격적인 승부입니다. 1번과 4번 쪽 우선하시되 복승까지 1번하고 5번 김호준 연이틀 몸 상태 괜찮았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민석이 힘을 쓰면 이기호가 정민석 상대로 추입해 나가는 작전 2번의 뒷자리는 정혜권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 나서는 작전 쪽으로 좀 공략해 보고 싶다 말씀드리면서 3복승도 상당히 좀 까다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번하고 4번을 묶어서 3번하고 2번을 묶어서 3복승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장 속보를 통해서 한번 3복승은 과감하게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민석의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정민석 직선에서 보면 김석호처럼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요. 힘을 쓰면 이격에 잡힐 가능성, 최창훈도 임진섭에 잡힐 가능성 다분하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좀 공격적인 승부로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배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쉬어가시는 전략도 한편에 좀 안정적인 경주 전략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김슈가 전일 한명주 완벽하게 챙겨나가면서 동반 입상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전일 광명 우스컵 8경주 김슈가 김주환 함동주 한 명 챙겨줄 수 있다. 함동주도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 함동주 끝까지 마크를 지켜냈어요. 경륜왕만 단독으로 함동주 적중이 나왔었는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김시우도 결승 가기 위해서는 김다빈의 선행을 적극 할애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다빈이 힘을 쓰고 김시우가 막혀 나가고 아무래도 비파 면대 세력인 이용주가 쫓아 나서는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이용주 저는 실격으로 봤는데 실격 처리가 안 됐습니다. 거의 뭐 10차신 이상 쫓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뭐 면제부를 받았는지 일단 이용주가 실격 처리를 당하지 않았어요. 뭐 10차신 이상 차이가 났었던 것 같은데 쫓아가지 못했었던 이용주 간신히 뭐 면제를 받았습니다만 금일도 전반적인 경주를 펼쳐 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김다빈 힘을 쓰고 김시우가 몰고 갑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두 선수의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타 출전하고 있는 박지영 전일 대타 출전했는데 컨디션 몸 상태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박민호가 후미 견제에 나가고 여유 부리다가 박지영을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결국 동시착으로 접전이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박지영도 외선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력자라는 점에서 김시우도 박지영을 견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20기 동기생이에요. 객관적인 기량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4번하고 7번, 4번, 7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릴 것 같고 이 김다빈의 선행이 좋다면 김슈가 몰고서 짧게 투입 가능하죠. 뭐 지저분할 때는 컨디션이 괜찮았어요. 하지만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다빈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어요. 묵직한 선행 승부 펼쳐 나갈 수 있죠. 오히려 김슈가 김다빈 달고 힘을 쓰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4번과 2번 동반 입상은 차선으로는 가져가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다빈이 힘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슈가 몰고 갔을 때는 금요경주는 몰라도 결승이 달려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이 유리하다는 점 4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변수 가능성도 충분히 가능하죠. 박지영이 이형민 달고 쏘게 된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입니다. 최원호도 7번의 뒤를 막혀 나가면서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파업 라인이에요. 그 점 때문에 김시우가 김다빈 믿다가 혹은 내선에서 잡히게 된다면 박지영이 이형민 달고 쏘는 최원호가 먼저 긁고 박지영이 몰가서 짧게 가져가는 작전 정도는 가능하죠.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파업입니다. 7번 5번하고 7번 3번이에요. 7번 5번하고 7번 3번은 공략은 해볼 수 있는 상황에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김시우가 세다는 점 4번과 7번 4번과 2번 차선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뭐 순위대로 간다면 4번 7번 2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만 이래저래 이용주가 박지영과 호흡을 맞춰 나갈 수 있기 때문에 3복승에서는 변수 가능성 있는 것 같아요. 김슈가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8경기입니다. 김민수, 전일 저치까지 나서면서 조재호와 완벽한 동반 입상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금일도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김민수 인정받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은 김동이 고전을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허동혁이 김민수 뒤를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쫓아간다는 보장 없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팝 라인이 자리 잡는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오히려 4번, 1번, 5번 순이나 1번, 5번, 4번 순으로 자리 잡고 경주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그렇게 된다면 파업 라인입니다. 박상훈, 장지웅, 정현호, 김경환이 후미에서 치고 나오려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지웅, 박상훈, 정현호, 김경환으로 자리 잡거나 박상훈, 정현호, 장지웅, 김경환 순으로 자리 잡고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상훈의 선행이 통한다면 정현호와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은데, 김민수가 전일처럼 김동을 활용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측의 승부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박상훈이 힘든 견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가 한 명과 호흡을 맞춰 나가게 된다면 그래도 한 살 후배 김두용과 연합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부산 최고하고 경북 최고 출신인 두 선수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이 우선이죠. 금정하고 수성은 좀 끈끈한 유대관계 맺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5번, 1번 동반 입상 쪽, 비법 라인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하고 1번 동반 입상 쪽에 유리하다 말씀드릴 수 같겠고, 박상훈이 힘을 써서 버텨낸다면 5번과 7번 동반 입상은 가능할 것 같아요. 5번하고 1번 쪽, 5번하고 7번 차선째, 5번하고 1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5번, 7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라고 한다면요, 박상훈이 때렸을 때 정현호가 쫓아갑니다. 박상훈이 때렸을 때 장중이 쫓아 들어가는 파업 라인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상훈이 힘을 쓰는 작전이라고 한다면 정현호도 직선에서 수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현호와의 동반 입상은 복선까지도 좀 충분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김민수 보니까 금요경주 때는 김한현 마크에 만족하면서 하심을 하겠습니다만, 전일은 수입이 나오는 거 보니까 컨디션 몸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과 1번 동반 입상 쪽, 7번하고 5번하고 1번이죠. 5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 쪽을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상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면서, 5번, 1번, 7번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5번, 1번, 7번, 3번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에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정현호가 박상훈 뒷자리에 있다가 끊어먹기 나설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말씀드리면서 7번하고 3번 묶어서 장중도 파업라인 노려는 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9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은 박민호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은 박지영의 선행 활에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박민호가 유리한 경주가 될 수 있었어요. 금요 경주 때도 활용에 나갈 수 있는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편성이었습니다만, 금일은 고병수 마크죠. 정덕이도 마크입니다. 최영진도 박민호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민호가 활용에 나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반면 김광근, 윤진규, 어미태, 비팝 라인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 김광근이 먼저 긁어버리고 윤진규, 어미태가 후미권 막혀 나가게 된다면 박민호 고전할 가능성도 다분한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광근이 힘을 쓰게 된다면 윤진규가 몰고 가고 어미태가 후미권 막혀 나가는 작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광근이 힘을 써서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아요. 결국 3번하고 7번의 전략적 연합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과 7번 쪽을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민호가 그래도 외선에서 차가 나오게 된다면 득점이 있기 때문에 박민호 2착만 해도 잘만 하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착까지 2착 목표로 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3번과 4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번, 7번하고
2번하고 3번, 4번입니다. 3번, 7번하고 3번, 4번 두 차권 중에선 3번과 7번 쪽 어미테는 마크 주평이죠. 하지만 윤진규는 자력 능력 갖춘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을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은 윤진규가 추위 나오지 못했어요. 몸싸움도 있었기 때문에 차가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금일은 충분히 차 나올 수 있는 어미테 견제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3번, 7번 쪽 복승 중심 3번하고 4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변성의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민호가 원체 노련하기 때문에 끊어먹기 나서게 된다면 고병수가 밀착 막혀나가면서 쫓아는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6번, 4번과 6번의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고, 어미태가 뒷자리 공략해 나가는 4번과 7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에서 46하고 47입니다. 46하고 47 경주권 정도는 46하고 47 경주권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46, 47 공략해 보고 싶은 편성 견주란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기본적인 전략은 박민호가 득점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허리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윤진규 엄밑에 쪽으로 박민호 공략해보자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아무래도 3복수에서는 박민호까지 묶는 전략이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차놀이가 된다면 박민호가 혼자 힘을 써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광근이 그대로 버텨내는 작전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4번하고 6번 파업 선수들 묶어서도 3복승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3복승은 다소 좀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의 경주라는 점에서 신중함이 요구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우스쿱처럼, 우스쿱 6경주처럼 9경주도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쿱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비파 업선들만 출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일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반 입장 경험 갖고 있는 조재호, 주드럭발에 나갈 수 있는 명경민, 송정훈도 착순권 진입 가능하고 이진우도 마크되면 쫓아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일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착순권 진입이 좀 달라질 수 있는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홍일 입장에서는 명경민과 연합 펼쳐나가려고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자력 승부 펼쳐나갈 수 있는 명경민입니다. 금요일 때는 아쉬웠었고 전일도 팀 간 대결에서 밀려나면서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직접 사주전 몸 상태는 상당히 좋았어요. 자력도 가능하고 송종훈과 협공까지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홍일과 명경민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저는 2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7번 쪽, 2번, 7번 쪽이 유리하고 안정감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조재과 힘을 쓰고 2번이 몰아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7번 동반 입상이 유리하죠.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2번하고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의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2번, 7번 쪽이 유리하다는 점, 2번, 6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김홍일이 같은 성향의 선수들끼리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월등한 기량을 발휘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한데 김홍일이 자칫 자만에 빠져서 타이밍을 조절해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변으로 이어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김홍일이 과거 조재호하고 함께 동반 입상 성공했었기 때문에 조재 뒷자리를 이진원이 막혀 나가게 된다면 단일팀이죠. 수성팀인 명경민하고 송종훈이 연합에 한 동반 입상을 성공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배당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7번과 1번입니다. 24기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수성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7번과 1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은 가능하죠. 조재호가 김홍일이 뒤를 막혀 나가게 된다면 이진원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7번하고 5번 정도는, 7번하고 5번 정도는 공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7하나하고 7호입니다. 7하나하고 7호는 노림수로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7이라고 7호는 살짝 한 이변 가능성 수익 한번 노려보자 말씀드리면서, 김홍일 인정해야 돼요. 명경민, 조재 중에서는 명경민 쪽에 좀 더 우선 하시는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리면서, 순리대로 간다면 이들 안에서 일단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명경민이 가면 송종원이 갈 수가 있고 조재호가 가면 이진원이 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조봉철의 상승세가 전일 꺾었습니다. 아무래도 특별승급 도전이었었어요. 물론 등급 사정 심사가 발표된 거 보면 조봉철은 특선급 진출을 확정 지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특별승급으로 또 올라가는 것이 또 특선에서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조봉철 전일 선전을 기대해 봤었습니다만 너무나 아니란 생각으로 경주를 펼쳐 나가다 보니까 고전하지 못하면서 넘어서지 못하면서 대박의 빌미 제공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봉철이 전일 임진섭을 뒤에다 붙이고 진성균이 임진섭 뒤에 있었습니다만 넘어서지 못하다 보니까 진성균이 직선에서 추입발 깜짝 우승을 펼쳐 나갔어요. 600배라는 대박 만들어냈었던 진성균, 조봉철이 다시 만났습니다. 두 선수가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7월 달인가 또 동반 입상에 성공했었던 두 선수예요. 그 점 때문에 1번이 5번을 완벽하게 챙겨주는 작전 펼쳐 나갈 수는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죠. 이찬우가 대타 출전하다 보니까 이태훈, 김한윤, 송경방이 비팝 라인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6번, 2번, 7번 순으로 자리 잡는 경주가 된다면 조봉철 전일 타이밍 재다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금일도 또다시 타이밍 재다가 조봉철이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번 편성은 타이밍을 빼앗기기보다는 먼저 경주 본인이 힘을 써서 경주를 주도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젖히기는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진성균 정도 충분히 챙겨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결승 가야 되기 때문에 1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1번하고 5번, 1번과 5번 동반 입장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 진성균이 차 나왔어요. 금일도 조봉철이 타정부터 때리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진성균에게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조봉철이 2착하고 진성균이 머리치면 진성균도 가고 조봉철 득점이 95대 선수가 없기 때문에 조봉철도 결승 갑니다. 그 점 때문에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는 1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주력 승부로 적극 공략해 봐야 된다. 복승 중심 먼저 서두르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기대해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 같겠고 아무래도 1번의 뒷자리는 이태원이 끊어먹기 나서거나 쫓아 나설 수 있는 1번하고 3번 정도는 함께 가져가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하고 5번이죠. 1번하고 3번입니다. 1번하고 5번, 1번하고 3번 정도는 충분히 공략은 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전일 김한윤도 타이밍 재다가 고전을 면치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 하지만 금일은 김한윤이 힘을 쓰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요즘 김한윤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아요. 김한윤이 버텨내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한윤의 김태훈, 김한윤의 김태훈 정도는 3번하고 6번하고 3번, 6번하고 3번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이찬우도 충분히 공략은 가능할 것 같아요. 6-3이나 6-4경주권 정도는 충청권 협공위한 동반 입상이라든지 이태훈과 연합도 가능하기 때문에 6-3하고 6-4입니다. 6-3하고 6-4는 힘대결에서는 김한윤도 절대 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6-3, 6-4 노려보고 싶은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1번, 5번이에요. 1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6번과 3번이죠. 6번과 4번 정도는 충분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의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성균이 가면 조준수도 3복승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면서 조봉철이 가면 진성균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한윤하고 이태훈을 묶어서도 3복승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조봉철 인정하고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광명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당히 좀 이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무리한 집중 투자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경리랑 또 많은 구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